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파동과 소리 파트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울과 렌즈에 대해서 배웠죠. 반사, 굴절 파트를 배웠고 이번에는 파동과 소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입니다. 자, 파동이라 그러면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만 전달된다 라는 것이 파동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은 제자리에서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는 옆으로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퍼져나갈 수 있지만 매질 자체는 제자리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면 가장 헛고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어떤 호수에 축구공이 빠졌어요. 축구공이. 그래서 이 공을 이쪽 방향으로 건져내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큰 돌을 축구공보다 더 멀리 있는 곳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기에 떨어지면 당연히 파동이 생기겠죠. 그럼 이 파동에 의해서 일렁일렁 하면서 공이 나 쪽으로 밀려오도록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지 않습니다. 축구공은 제자리에서 상하 운동만 할 뿐이지 나에게 오진 않습니다. 그럼 축구공을 건지려고 그러는 방법은 멀리서 돌로 공을 맞춰서 앞쪽으로 밀어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파동에서 중요한 거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에너지만 전달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파트에서 생각할 때, 자, 그림을 한 그려 보겠습니다. 파동입니다. 파동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름들이 있죠. 가장 높은 곳을 뭐라 그래요? 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가 가장 높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에도 호두마루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산마루도 산 꼭대기와 꼭대기를 연결하는 능선을 산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는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마루고 가장 낮은 곳이 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루에서 이 중심선입니다. 중심선까지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하고 또 똑같은 진폭입니다. 중심선에서 골까지를 똑같이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동에서는 한번 흔들리면서 나아간 거리 개념이에요. 거리 개념을 한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동에서 시간 개념은 주기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흔들리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주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기는 공식으로 따지자면 한번 흔들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라서 횟수분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 시간을 횟수로 나누면 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루, 골, 진폭 중요합니다. 진폭은 마루에서 골까지가 아닙니다. 마루에서 중심선 또는 중심선에서 골까지를 뭐라고 해요? 진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동 파트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파동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진행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행했을 때 파동 위에 있는 A 지점 또는 B 지점 또는 C 지점, D 지점 요 네 지점은 올라갈까요? 내려올까요? 라는 것이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약간 진행된 파동의 모습을 그려보면 판단이 됩니다. 왜? 파동은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죠.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상하 운동이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진행된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조금 진행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 지점은 내려오죠. B도 내려오고 C 지점은 올라가네요. 그죠? D 지점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능선에 있는 부분들은 내려왔네요. 여기는 반대로 올라갔죠. 근데 만약에
진행 방향이 반대쪽이라면 또 그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된 모습을 그려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림 같은데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진행된 모습을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요 지점은 올라가겠죠. 아까 조금 전에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올라갑니다. 그죠? 반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 방향을 보고 그림을 이동시켜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파동 파트에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주기와 파장 두 개를 알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파동이 나옵니다. 어떤 파동이 나오는데 이 파동 중에서 이게 X축 방향입니다. 그럼 X축 방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리라고 적혀 있으면 거리와 관계되는 것은 당연히 파장이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파장입니다. 파장은 한번 흔들리는데 걸린 거리니까 요까지 거리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8m라고 적혀 있으면 8m가 바로 파장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림이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요까지 6m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요게 한 파장이 6m는 아니겠죠. 한 파장은 여기서 요까지가 한 파장이죠. 그러면 요게 6m면 2m, 4m, 6m니까 4m가 한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장 그림에서 주기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기는 여러 가지 말로써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루 부분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4초다 라고 말을 해놨으면 주기는 그냥 4초입니다. 근데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죠. 요 그림이 잠시 후 이런 그림으로 바뀝니다. 이런 그림으로 바뀌는데 2초가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의 특징이 어때요? 마루에 있던 점이 중심선까지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2초 걸린 거죠? 그럼 또 바닥까지 가는데 또 2초 걸리겠죠? 다시 올라가는데 2초 걸리겠죠? 원위치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8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주기는 8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상으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원래 위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이렇게 4분의 1 정도 움직였을 때 시간을 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이 뭐 1초 걸렸다 그러면 주기는 4초겠죠. 4배니까. 그죠? 2초 걸렸으면 8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로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반대로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마루가 다시 마루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라고 말을 주면 그 말 자체가 주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주기는 조금 전에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시간을 횟수로 나눈 것이 주기라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진동수는 뜻이 1초에 몇 번 흔들리는가 라고 하니까 흔들리는 횟수를 무엇으로 나눕니까? 시간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식을 보다시피 횟수분의 시간, 시간분의 횟수. 결국 반대되는 거 맞죠? 그래서 주기와 역수관계가 진동수입니다. 그러면 시험 칠 때 막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주기를 구하고 있는지 진동수를 구하고 있는지. 저는 항상 주기를 구해요. 진동수를 묻더라도 주기를 구하고 주기를 구하고 나서는 역수를 취하면 진동수니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운동장을 20바퀴 도는데 100초 걸렸습니다. 그럼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주기겠죠. 항상 주기를 구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20바퀴 100초라는 시간을 20바퀴로 나누면 결국은 5초가 나오죠. 한 바퀴 도는데 5초가 걸립니다. 그럼 5초가 주기니까 진동수는 5분의 1 헤르츠. 바로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 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나머지 한 개는 자동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동 파트에서 이제 속력을 구하게 되는데요. 원래 거속시 아시죠?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그러면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근데 파동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주기가 시간이죠. 파동에서 거리라는 개념은 파장이 거리입니다. 그렇죠? 파장. 다시 쓰겠습니다. 자, 파장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파장을 주기로 나누면 바로 속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주기와 또 진동수는 역수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하셔도 속력이 되겠죠. 근데 주로 앞에 있는 내용을 많이 외웁니다. 거속시가 항상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공식을 외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흔들리는 이 거리가 12m입니다. 그러면 파장은 12m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초 후에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초 걸렸죠? 또다시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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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초 걸리죠. 그러면 주기도 12초, 파장은 12m. 그러면 속력은 12분의 12 나오는 값은 1m/s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훈련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파트도 반사와 굴절이 앞에서 공부했듯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에서는 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깊이에 따라서 일렁거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 파도를 만들 때 보게 되면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자, 주기와 진동수는 왜 불변이냐면 주기와 진동수는 언제 결정되느냐? 만들 때 이미 결정이 돼요. 만들 때 이미 주기와 진동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 만들어진 파도가 점점점 해안가로 가면 깊이가 얕아지겠죠. 그러면 깊은 바다에서는 크게 일렁거리던 것이 얕은 곳에 가면 작게 일렁거립니다.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가 파장이라고 했는데 파장은 달라졌죠. 깊은 곳에 있을 때는 파장이 크고 얕은 곳에 갔을 때는 파장이 짧습니다. 속도 느린 거죠. 그러니까 해안가로 올수록 파도의 속도도 느려지고 진폭도 작아지다 보니까 배가 조금밖에 일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가게 되면 깊은 바다니까 당연히 많이 일렁거리고 파도도 심하게 치겠죠. 똑같은 날씨라도 먼 바다에 가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 막 이런 프로그램들 보시게 되면 먼 바다에 어선 타고 나갈 때 보면 난리죠. 눈 휑하게 해서 막 그저 올리고 나는 배를 타봤는데 별로 힘들지 않던데 본인이 탄 배는 얕은 곳에서 탄 배고요. 그죠? 멀리 나가는 경우는 조용한 날도 나가면 심하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파장이 다르고 진폭도 다릅니다. 단지 변하지 않는 것은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속도도 다르겠죠. 먼 바다에서 똑같은 시간, 주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똑같죠. 똑같은 시간에 파장이 크다면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서는 파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에 비해서 얕은 바다에서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이제 속도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에서 보게 되면요. 수조의 깊이를 다르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조에 깊은 곳이 있고 수조에다가 얇은 플라스틱 판을 깔아 놓습니다. 그럼 이 플라스틱 판이 깔려 있는 곳은 당연히 얕은 곳이 되겠죠. 그럼 얕은 곳이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럼 얕은 곳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본 전망입니다. 경계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경계면입니다. 여기는 깊은 물이고 이쪽은 얕은 물입니다. 그러면 깊은 물에서 이 선이 다가옵니다. 이 선은 마루입니다. 마루. 파도가 이렇게 일렁일렁거린다는 뜻입니다. 이 마루가 깊은 곳에서 다가옵니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깊은 곳인데 여기는 얕은 곳이죠. 그러면 얕은 곳에서 진행되는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머릿속에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얕은 곳에서는 속도가 어떻다? 느리다. 속도가 느리면 파장 길이도 짧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자세히 보면 짧아질라 그러면 이렇게 꺾여야지 짧아집니다. 파장 짧아졌죠? 그죠? 이렇게 짧아졌죠? 그죠? 여기서는 파장이 길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되면 얕은 곳에 파장이 짧고 깊은 곳이 파장이 긴 거를 찾으시면 무조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해안가에 가보게 되면요, 파도가 굴절이 일어나요. 해수욕장이 만들어지는 곳은 파도가 약한 곳이고, 그럼 해수욕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해안선에 반드시 이렇게 돌출된 곳을 고시라고 그럽니다. 양쪽 있어야 돼요. 고시. 뭐 영일만, 뭐 장산, 곳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곳이 있어야 되고 주로 이 만이라는 곳에 해수욕장이나 항구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먼 바다에서 이제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만에서 이까지는 거리가 머니까 여기는 깊은 바다가 되겠죠? 곳에서 여기는 얕은 곳이니까 얕은 바다가 되겠죠? 그럼 오던 파도는 얕은 곳이 속도가 느리니까 파도가 오다가 얕은 곳으로 휘어집니다. 똑바로 오다가 얕은 곳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면 곳에는 파도가 집중되고 만에는 파도가 약하게 밀려오겠죠. 약하게 밀려오니까 퇴적작용이 활발해지고 모래사장이 쌓이고 해수욕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도가 약하니까 항구로서 조용하니까 배도 이렇게 선적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 배 세워놨다 난리 나겠죠. 그죠? 곳에서 막 헤엄치고 이러다 보게 되면 파도의 신뢰가 바로 큰일 나겠죠. 그래서 주로 해수욕장은 이렇게 만에서 만들어집니다. 해수욕장 넓히겠다고 이 곳을 없애버리게 되면 해수욕장 자체가 사라집니다. 알겠죠? 반드시 곳이 있어야지 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파동에 있어서 굴절입니다. 그죠? 자, 소리도 파동인데 소리도 굴절이 되죠. 소리는 왜 굴절이 되냐면 소리는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요.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 속도가 빨라요. 소리 속도 구하는 공식 나중에 학년이 높아지면 배우겠지만 써보면 331, 원래 고등학교에서는 0.6까지 다 하는데요. 0.6T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통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정도 되는데요. 15 곱하기 0.6 하면 9가 나오고 더하면 340.6인데 대략 뒷다리 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340m/s가 소리의 속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기온이 평균적으로 한 15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속도는 빨라지겠죠. 느린 곳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면 자, 낮과 밤에 소리가 휘어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속담에 되어 있죠. 낮말은 새가 듣고 하늘에서,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많이 사시는데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죠? 낮이니까 높은 층에 사는 경우는 낮이죠. 그래서 자, 배터리가 다 돼가네요. 그죠? 큰일 났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소리가 위에가 더 빨라지니까 그죠? 아니죠. 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지금 거의 배터리가 다 됐어요.